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필름메이킹 관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푸우작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FX6의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녀석은 시네마 바디이기 때문에 미러리스와는 조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알파 시리즈만 사용하셨던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미러리스에 비해 직관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촬영에 필요한 웬만한 버튼들은 전부 외부로 나와 있고요. 노출, 화벨, 초점 같은 옵션들도 굳이 메뉴에 들어가지 않고도 전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녀석의 조립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와 메뉴 사용법, 많이들 헷갈리시는 시네 EI와 커스텀 모드, 오토 핸디와 모니터링 럿, 16비트 로 촬영과 보케 컨트롤까지 FX6에 대해 전반적으로 훑어볼까 합니다. 시네마 바디를 처음 접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최대한 쉽게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 녀석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꺼냈고요.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탑핸들을 한번 달아볼게요. FX6 위쪽 보시면 이렇게 나사홀 2개 있고 뒤쪽에 연결 부위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엔 뷰파인더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탑핸들 위쪽으로 보시면 뷰파인더를 연결할 수 있는 동그란 홀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뷰파인더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연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옆쪽으로 연결이 체결이 됐습니다. 자, 옆쪽 보시면은 VF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뷰파인더 커넥터입니다. 네, 이쪽으로 요 라인을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됐죠? 네, 그럼 이 선들이 너저분하지 않도록 이쪽 보시면 걸 수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뷰파인더 연결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요 뷰파인더를 연결했던 동그란 나사홀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5개까지, 이렇게 총 5개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뷰파인더의 위치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짐벌이에 올리시거나 좀 더 가볍게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탑핸들 제거하시고 이쪽으로 연결하시면 가볍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측면 핸드그립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립이라고 써있는 구멍 보이시죠? 네, 이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꽂으시고요. 수평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요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핸드그립은 원하는 각도로 조정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버가 하나 있어요. 당겨주시면 이렇게 돌아가요. 원하는 각도로 돌려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탑핸들 뒤쪽에 이 액세서리 슈를 연결해 주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배터리만 연결하면 되는데요. 이 연결 부위가 아래쪽이 되도록 넣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녀석은 외부에 나와 있는 버튼들이 무척 많죠. 하지만 영상 촬영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특별히 어려울 건 없어요. 자,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쪽부터 레코딩 버튼 있죠. FX6에는 총 3개의 레코딩 버튼이 있는데요. 탑핸들이 하나, 핸드그립에도 있습니다. FX6는 모듈 형태로 탑핸들, 핸드그립, 뷰파인더를 상황에 맞도록 조합할 수 있어요. 때문에 각 유닛마다 레코딩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 이쪽에 있는 모든 버튼을 잠글 수 있는 홀드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건 촬영하다가 잘못 눌리는 걸 방지하는 역할이죠. 그 다음 옆쪽 이 깃발 모양은 클립 플래그 버튼인데요. 촬영 클립 중에 마음에 드는 클립에 이렇게 눌러서 깃발 표시를 해두게 되면 나중에 OK 컷 찾기가 쉽겠죠. 자, 그 아래 FX6의 자랑 ND 필터 항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죠? 네.
ND를 키시려면 이렇게 ND ON, 네, 끄시려면 클리어. 내가 정해놓은 프리셋으로 쓰겠다 하실 때는 이 버튼을 이렇게 프리셋 쪽으로 두시고 위아래로 네,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옆쪽에 있는 휠로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겠다 하실 때는 이렇게 다시 휠로 두시고 돌려서 세세하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ND 오토는 ND 필터의 농도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꾹 누르고 계시면 네, 이렇게 자동이 되고 다시 한번 꾹 누르시면 다시 수동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아이리스라는 버튼이 있죠. 알파 시리즈 유저분들이 생소해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리스와 게인인데요. 이게 전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시네마 바디에서는 조리개는 아이리스, ISO는 게인 이렇게 바꿔서 부릅니다. 특히 FX6에서는 이 ISO와 게인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더라고요. 자, 돌아와서 아이리스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이렇게 조리개 값이 선택이 돼요. 네,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조리값 정하신 후에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길게 한번 누르면 자동과 수동 중에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 보시면 캔슬 백 버튼, 썸네일 버튼,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자, 썸네일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그동안 촬영한 데이터들을 클립별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플레이해서 보시다가 다시 캔슬 백 누르셔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메뉴 버튼인데요. FX6의 메뉴는 상태 화면 메뉴와 전체 화면 메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퀵 메뉴와 전체 메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상태 화면 메뉴로 들어가고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네, 이렇게 전체 화면 메뉴로 들어갑니다. 메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뒤쪽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어사인 버튼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할당할 수 있는 커스텀 버튼들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1번은 SNQ 모션, 2번은 베이스 ISO, 3번은 초점 영역으로 해놨습니다. 한번 누르면 60p 슬로우 모션, 다시 한번 누르면 원래대로. 현재 게인 값이 800인데요. 2번 버튼 눌러주면 12800, 다시 한번 누르면 800. 이런 식으로 베이스 ISO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3번은 원하는 초점 영역을 고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미러리스와는 달리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나뉩니다. 와이드, 존, 플렉서블 스팟. 사진과 영상을 함께 조정해야 하는 알파 시리즈와는 달리 영상에 필요한 것들만 딱 모아놨죠. 저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것 외에도 FX6는 총 9개의 커스텀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 디스플레이 버튼은 이런 식으로 화면의 정보를 끄거나 켤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아래는 게인, 화이트 밸런스, 셔터 버튼입니다. 지금 셔터는 속도가 아니고 앵글로 돼 있죠. 자,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렇게 맨 아래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스위치가 있죠. 이걸로 게인과 화이트 밸런스의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미리 세 가지 값을 넣어놨다가 바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X6는 이런 식으로 굳이 메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기능을 외부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촬영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외부 버튼들은 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굉장히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FX6의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도 한번 보죠. 위쪽에 먼저 AF, MF 선택 스위치 있고요. 이 아래는 다기능 다이얼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조리기 휠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아래는 초점 고정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MF, 풀면 AF로 돌아옵니다. 자, 맨 아래 화이트 밸런스 셋이라는 버튼 있죠. 화벨이 오토일 때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네, 이렇게 카메라가 알아서 화벨을 잡아줍니다. 자, 이제 오디오 파트입니다. 탑 핸들에 있는 두 개의 오디오 인풋을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척 간단한데요. 먼저 오디오 레벨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매뉴얼일 때는 이 노브를 돌려서 원하는 레벨로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뷰파인더도 한번 보죠.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옆쪽에 이렇게 세 개의 버튼이 있죠. 피킹, 제브라, 어사인 9번 버튼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상하 좌우로 화면을 돌려주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거 자동으로 돌아가면 좋았을 텐데 요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탑 핸들도 좀 봅시다. 맨 위에 마이크와 MI 슈 단자 있고요. 이쪽으로 UWB-D21 같은 마이크와 디지털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송신기에 따로 배터리를 넣지 않아도 전원이 공급돼요. 인터뷰 시에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세팅입니다. 그 아래 줌 레버와 다이얼, 레코딩 버튼 있고요. 여기에도 작은 홀드 스위치 있습니다. 그리고 7, 8번 어사인 버튼과 멀티 셀렉터, 그리고 옆쪽으로 XLR 입력단이 있는데요. 입력은 라인과 마이크, 48V 전원 마이크 이렇게 셋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핸드 그립도 탑 핸들과 비슷한 구성입니다. 레코딩 버튼과 멀티 셀렉터, 4번, 5번, 6번 이렇게 3개의 어사인 버튼, 그리고 큼지막한 줌 레버, 마지막으로 다이얼이 있습니다. 자, 이제 뒤쪽만 남았는데요. 여기는 CF 익스프레스 A카드와 SD카드를 모두 지원하는 듀얼 슬롯이 있고요. 여기 옆쪽 보시면 슬롯 셀렉트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B로, 다시 누르면 A로, 이런 식으로 굳이 메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전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폰 단자가 여기 숨어 있어요. 저도 처음에 헤드폰 단자 어딘지 몰라서 한참 찾았어요. 3.5mm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사운드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입출력단 남았습니다. 위쪽부터 HDMI 아웃과 SD 아웃 있고요. 아래에 타임코드 입출력 커넥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옆쪽 스위치로 인 또는 아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리모트와 USB 단자 있고요. 마지막은 DC인 전원 단자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FX6에는 상태 화면 메뉴와 전체 화면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버튼 짧게 누르면 10개의 상태 화면 메뉴가 나오고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 메뉴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FX6의 메뉴는 페이지별로 중복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복 메뉴는 제외하고 필요한 메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본 페이지인데요. SNQ 프레임 속도와 아래 주파수 스캔이 있습니다. 위쪽은 슬로우나 퀵모션 촬영의 프레임 속도를 정하는 메뉴이고요. 아래쪽은 일반 촬영 시 프레임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켜주시면 이쪽에서 프레임 속도를 정하실 수 있어요. 4K일 경우에는 120프레임까지, 1080p에서는 240프레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스캔 메뉴에서 일반 촬영 프레임 수를 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4K일 경우에 59.94프레임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베이스 ISO 있습니다. 지금은 커스텀 모드이기 때문에 낮음, 높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CineAI 모드에선 800, 12800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아래 이미지 스캔에선 풀프레임과 슈퍼 35 모드를 고를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코덱이 나옵니다. 커스텀 모드에선 인트라와 롱주요피 이렇게 두 가지 중에 고를 수 있고요. CineAI 모드에선 여기에 로 촬영 옵션이 추가됩니다. 위쪽 두 개는 SDI를 통한 로 촬영, 아래는 HDMI를 통한 외부 로 촬영 옵션입니다. 자, 그 옆은 해상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네마 4K, 표준 4K, FHD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가운데 보시면 ISO 게인 L, M, H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원하는 값을 프리셋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두시면 여기 아래 스위치를 만져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두 개의 제브라를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셔서 각각 레벨을 잡아주시면 여기 기본 화면 웨이브폼에서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는 오디오입니다. 여기서 네 채널의 오디오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눌러서 채널별로 소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 2번 채널에 외부 인풋 1, 2번, 3, 4번 채널은 내부 마이크로 지정해뒀어요. 그리고 옆쪽에 감도와 윈드 필터를 각 채널별로 개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A라고 되어 있죠. 내부 마이크의 레벨을 자동 또는 수정으로 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1, 2번 외부 마이크의 레벨은 바로 여기 외부 오디오 패널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손쉽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은 내부 마이크 입력 레벨과 HDMI 출력 채널 선택 메뉴입니다. HDMI 오디오를 1, 2와 3, 4 중에 고르실 수 있어요. 이 볼륨은 모니터를 위한 스피커 볼륨 값이고요. 마지막은 헤드폰을 통한 모니터링 채널 선택입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개별 채널을 각각 선택할 수도 있고 1, 2, 3, 4 이런 식으로 스테레오 채널 선택도 가능하고요. 마지막 모든 채널의 소리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모두 믹스까지 상황에 따라 원하는 채널만 골라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자, 프로젝트로 넘어갑니다. 여기 중복된 옵션들은 건너뛸게요. 여기 보시면 촬영 모드 나오죠. 커스텀 모드와 시내 EI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뒤쪽에서 자세히 다루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동시 녹화 기능은 두 슬롯의 카드에 동시에 기록하는 옵션이고요. 그 옆에 프록시 녹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켜주시면 편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저용량 파일을 함께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모니터링 페이지입니다. 들어가시면 SDI와 HDMI의 해상도를 고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 옆에 정보 표시를 끄거나 켤 수 있는데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이 메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HDMI 정보 표시 옵션을 켜놨죠. 하지만 일반 촬영 시에 이 주위에 있는 이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녹화가 되면 망한 거죠. 네, 이거 조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닌자 V로 외부 로 촬영을 하실 때는 이 옵션은 꼭 끄고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은 앱럿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부분이 바로 모니터링 럿을 설정하는 곳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옵션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6번부터 10번까지는 이게 조정이 아닌 상태를 보여주기만 하는 메뉴들이에요. 대부분의 조작을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메뉴로 들어갈 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 메뉴는 중요한 꼭지별로 필요한 것들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촬영 모드입니다. FX6의 촬영 모드는 기존 알파 시리즈와 비슷하면서도 훨씬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알파 시리즈의 픽처 프로파일과 크리에이티브 룩이 있다면 FX6엔 커스텀 모드와 시내 EI 모드가 있습니다. 전체 메뉴 들어가셔서 프로젝트 기본 설정에 촬영 모드로 들어갑니다. 커스텀과 시내 EI 보이시죠? 커스텀 모드는 다시 SDR과 HDR로 나뉩니다. SDR은 알파 시리즈의 마이스타일이나 크리에이티브 룩과 비슷한데요. 따로 보정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BT709 세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HDR은 알파 시리즈로 보자면 HLG입니다. SDR에 비해서 더 넓은 다이나믹 렌즈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내 EI 모드입니다. 알파 시리즈로 보자면 픽처 프로필 8번 S로그3죠. 이건 후보적을 위해 DR을 압축한 로그 감마 모드입니다. 자, 여기서 EI, 노출 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절대 어려운 게 아닌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알파 시리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S로그를 쓰더라도 ISO를 내 맘대로 변경할 수가 있죠. 640이나 800에서 시작해서 1600, 3200, 5000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하는 게 가능하죠. 또 그 값이 반영된 상태로 그대로 녹화되고요. 하지만 FX6의 시내 EI 모드는 ISO가 800 또는 12800 딱 이 두 가지로만 녹화가 됩니다. 중간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 답은 S로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S로그를 쓰는 이유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정보를 모두 담기 위해서죠. 이 시내 EI 모드는 카메라 가지고 있는 최대값의 DR을 확보해주는 모드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ISO가 800이나 12800이 아닐 때는 최대 DR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모든 영상을 최대 DR 값으로 담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커스텀 모드에서는 알파 시리즈와 동일하게 ISO를 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ISO가 두 개뿐인 상태에서 어떻게 노출을 잡으면 될까요? 우선 셔터 앵글은 180도로 고정해놨기 때문에 노출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 조리개도 고정시켜 촬영하죠. 그럼 남은 옵션은 바로 ND가 되는 거죠. ISO가 800인데 너무 밝다. 당연히 ND를 올려서 잡아주면 되고요. 800으로는 어둡다. 이럴 때는 베이스 ISO를 12800으로 바꿔줍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밝아지겠죠. 그러면 다시 ND를 올려서 적정 노출을 잡아주세요.
이게 특별히 어려울 건 없는데 ISO를 확 올리고 ND를 쓴다는 개념이 알파 시리즈 사용자들에겐 굉장히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800 아니면 12800 그리고 ND 딱 이 공식만 알면 되기 때문에 노출 잡기가 아주 편해집니다. 룩업 테이블, 줄여서 럿이라고 하죠. 이건 영상에 적용해서 대비와 색상 값을 바꿔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저희들이 S로그로 촬영할 때 원본 상태를 그대로 모니터링하면 채도와 대비가 쭉 빠진 이런 플랫한 화면을 보게 되죠. 노출은 제대로 잡혔는지 초점은 잘 맞았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그로 촬영할 때는 대부분 모니터링 럿을 사용하게 됩니다. S로그3의 플랫한 원본 영상을 이런 식의 렉 709 표준 색상으로 바꿔주는 거죠. 모니터링 럿은 원본은 S로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카메라로 보여주는 화면만 표준 색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상태 메뉴 누르셔서 5번 모니터링으로 갑니다. 여기 보시면 가뮤 감마란이 있죠. 눌러보시면 모니터링 럿을 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SDI와 HDMI에 적용되고 아래쪽은 스트림과 뷰파인더에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아래쪽은 럿이 실제 뷰파인더 화면에 적용되는 거고요. 위쪽은 외부 출력단에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이 외부 출력단은 여기 보이시는 웨이브 폼에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럿을 입힌 상태의 노출을 보고 싶으시면 이 메뉴를 켜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닌자 같은 외부 레코더를 쓰실 때는 반드시 이 옵션을 꺼주셔야 로그 상태로 녹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럿이 입혀진 상태로 녹화되니까 주의하세요. FX6에는 소니에서 제공하는 S709 럿이 기본으로 들어있는데요. 당연히 따로 구입하거나 직접 제작한 럿들도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넣고 싶은 럿들을 위 경로를 통해 SD카드나 CF카드에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폴더 경로대로 담아주세요. 자, 다 담으셨으면 B 슬롯에 이 카드를 다시 넣어줍니다. 펌웨어 업데이트와 마찬가지로 A 슬롯이 아닌 B 슬롯에 넣는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메뉴 버튼 꾹 누르셔서 전체 메뉴로 들어가셔서 페인트 룩, 기본 룩, 가져오기로 들어갑니다. 먼저 저장할 슬롯을 정해야겠죠. 네, 지금 풀로 차여 있으니까 여기 8번 비어있네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방금 전에 저장한 파일 보이죠? 눌러주고 OK 해주면 됩니다. 자, 저장을 했으니까 이제 모니터링 럿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 누르셔서 8번으로 쭉 내려가서 클릭. 기본 화면 보시면 PB 뉴트럴 파일이 적용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토포커스로 넘어갑니다. FX6는 3가지 초점 영역을 지원합니다. 저는 3번 커스텀 버튼에 이 초점 영역을 할당했는데요.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와이드, 존, 플렉서블 스팟 이렇게 3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먼저 와이드는 카메라가 전체 프레임 안에서 피사체를 검출합니다. 특히 사람이나 동물의 눈을 리얼타임으로 포착해주기 때문에 전체 프레이밍만 신경 써주면 AF는 카메라가 알아서 잡아줍니다. 존은 내가 지정한 존 내에서 초점 포인트를 자동으로 검출합니다. 이렇게 9개 중에 피사체가 위치한 영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렉서블 스팟은 원하는 초점 포인트를 스팟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포커싱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3가지 영역 모두 스크린을 터치해서 터치 트래킹과 터치 포커스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피사체를 터치해주면 이렇게 초점이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터치 포커스는 프레임 안에서 초점을 바꿀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메뉴 들어가셔서 촬영, 초점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AF 전송 속도와 피사체 이동 감도가 나오는데요. 이건 포커스 변경 시 어느 정도 속도와 감도로 바꿀지를 정하는 메뉴입니다.
이 녀석은 슬로우 앤 퀵 모드도 알파 시리즈보다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1번 커스텀 버튼 보시면 SNQ라고 써있죠. 네, 그냥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슬로우 모션 모드로 들어갑니다. 전체 메뉴 촬영으로 들어가셔서 SNQ 모션으로 들어갑니다. 아래쪽 프레임 속도 누르셔서 원하시는 프레임을 고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K일 경우에는 1에서 120프레임까지, 1080p에서는 1에서 240프레임까지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2.0 업데이트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초점거리가 바뀔 때 화각이 바뀌는 현상을 최소화해주는 기능입니다. 전체 메뉴 들어가셔서 기술 쭉 내리시면 여기 렌즈 보정 메뉴 있죠? 들어가셔서 이 브리딩 보정 기능을 자동으로 두시면 살짝 크롭이 되기는 하지만 상황에 맞도록 브리딩 현상을 억제해줍니다. 이것도 2.0 업데이트로 가능해진 기능인데요. HDMI를 통한 16비트 로우 출력 기능입니다. 이제 닌자 V 같은 레코더를 따로 컨버터 없이 연결해서 로우 출력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메뉴 들어가셔서 프로젝트, 녹화 형식 들어가시면 여기 코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 두 개는 SDI 출력 옵션이고요. 그 아래가 HDMI 출력입니다. FX6와 레코더에 동시 녹화하시려면 요거고요. 레코더에만 기록을 하시려면 요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FX6의 킬링 포인트죠. 바로 오토 ND 기능입니다. 이 기능 덕분에 밝은 대낮에 따로 ND 필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셔터 앵글을 유지하면서 얕은 조리개 촬영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ND 컨트롤은 외부 버튼들로 조정합니다. 여기 스위치를 프리셋으로 놓으면 내가 정한 3가지 값으로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메뉴 들어가셔서 촬영, ND 필터로 가시면 여기서 프리셋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요걸 오른쪽으로 두시면 4분의 1에서 128분의 1까지 휠을 통한 세세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ND 오토 버튼 있죠? 이 버튼을 꼭 누르면 ND 컨트롤이 자동으로 바뀌는데요. 노출계에 따라 카메라가 알아서 이 ND 값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저희들 세팅 촬영을 할 때는 노출을 대부분 매뉴얼로 조정을 하죠. 하지만 야외 런앤건 촬영같이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상황에선 셔터 앵글과 조리개는 고정을 하고 ND와 게인 값을 오토로 두고 촬영하기도 합니다. 어두울 땐 게인, 밝을 땐 ND. 자, 이제 보케 컨트롤인데요. 노출 변화 없이 심도만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보케 제어 기능은 ND, 셔터 앵글, 조리개 모든 노출인자가 수동일 때만 활성화됩니다. 메뉴에서 촬영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조리개로 갑니다. 보케 제어 기능 있죠? 네, 이 기능을 켜주세요. 이 보케 컨트롤은 셔터 앵글이 고정된 상태에서 어두워지면 ISO가 연결되고 밝아지면 ND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제일 먼저 조리개의 개인 ND를 사용해서 원하는 노출을 수동으로 잡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맞춘 후에 보케 컨트롤을 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리개를 만져볼게요. 자, 이렇게 조리개를 조이면 개인이 올라가면서 노출이 어두워지는 걸 막아주죠. 다시 조리개를 돌리면 원래대로 바뀌고요. 여기서 반대로 조리개를 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ND 필터와 연계가 되면서 노출이 밝아지는 걸 막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노출을 잡은 후에 보케 컨트롤을 키면 원하는 노출은 유지를 하면서 심도만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픽처 캐시 레코딩입니다. 이건 레코딩 버튼을 누르기 전 상황을 미리 기록하는 기능입니다. 전체 메뉴 들어가셔서 프로젝트로 가주시고요. 아래 캐시 녹화로 갑니다. 켜주시고 최대 몇 초까지 미리 녹화할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이고요. 여기에 인형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FX6의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자, 보시면 버튼을 누르기 전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FX6에는 총 4개의 오디오 입력이 있는데요. 이 중 1, 2번은 소스에 따라서 여러가지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정리된 오디오를 외부 믹서 같은 곳에서 받을 때는 라인으로 두시면 되고요. 다이나믹 마이크의 경우에는 마이크, 48V 팬텀 파워가 필요한 컨덴서 마이크는 마이크 플러스 48V에 두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남은 3, 4번에 내장 마이크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두면 1, 2번을 통해서는 목소리를 집중 수음할 수 있고요. 3, 4번에선 전체 앰비언스 사운드를 받게 돼요. 상황에 따라서 이 앰비언스 채널을 잘 활용해주면 굉장히 풍성하면서도 깔끔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 2.0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요 기본 화면에서도 4채널 모두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체 메뉴 중에 중요한 것들 메뉴 보면서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메뉴입니다. 여기는 내가 자주 쓰는 메뉴들을 원하는 순서대로 모아둘 수 있는 곳이에요. 보시면 미디어 포맷부터 쭉 제가 원하는 메뉴들만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시려면 맨 아래 사용자 메뉴 편집 들어가셔서 다시 맨 아래 항목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세세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원하시는 항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동시 녹화 기능이 맨 아래 들어왔죠. 눌러보시면 삭제나 이동, 하위 메뉴 편집도 가능합니다. 자, 촬영 메뉴로 갑니다. 여기서 노출 옵션과 화벨, 초점 등을 세세하게 조정하실 수 있어요. 먼저 ISO 프리셋 3개를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 외 쇼크리스 게인과 기준 감도, 베이스 ISO도 조정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3개의 ND 프리셋 설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프리셋을 직접 눌러서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셔터 모드입니다. 여기서 셔터 각도와 속도를 고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영상 촬영 시엔 각도로 두시는 게 편하겠죠. 이러면 프레임을 뭘로 바꾸던 원하는 개각도에 맞춰서 셔터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속도로 두시면 아래 메뉴에서 세세하게 조정 가능하고요. 이걸 끄게 되면 전체 노출로 지정됩니다. 또 각도로 두셨을 때는 여기서 디테일한 개각도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 아래 ECS라고 나오죠? 이거 소니 ENG 카메라에서 많이 보던 기능인데요. 이걸 켜시면 피사체의 움직임과 조명, 프레임에 반응해서 기본 단위보다 더 세세하게 셔터를 제어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이거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주 세세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노출로 갑니다. 여기서 EV 값과 노출 모드, 속도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AGC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뭔가 했는데 오토 게인 컨트롤, 쉽게 말해서 자동 ISO입니다. 요거 이렇게 켜주시면 자동으로 ISO가 조절되고요. 아래 AGC 제한은 게인이 일정 값을 넘지 않도록 최대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GC 포인트는 노출 기준이 되는 조리개 값을 정하는 곳이고요. 셔터도 똑같습니다. 자동 셔터 온오프, 자동 셔터 값 제한, 자동시 기준 조리개 값 설정. 자, 화이트 밸런스로 넘어갑니다. 먼저 프리셋 세팅인데요. 여기 스위치를 이용해서 바로 불러올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프리셋 화이트는 2000에서 15000까지 100단위로 빠르게 조정할 수 있고요. 나머지 A와 B는 좀 더 세세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색온도도 20단위로 더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 외 틴트, 레드 게인, 블루 게인을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이트 설정입니다. 첫 번째 쇼크리스 화이트는 화벨 모드를 변환할 때 바로 바꿀지 천천히 바꿀지를 정하는 메뉴입니다. 요거를 꺼주시면 바로 바뀌고 숫자가 클수록 천천히 바뀌게 됩니다. 오토 화이트 밸런스 스피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동으로 화질이 바뀔 때 어느 정도 속도로 바꿀지 1에서 5 중에 정하실 수 있습니다. Give me all your love, give me all your love.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가셔서 할당 가능한 버튼으로 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9개의 어사인 버튼과 앞쪽의 푸시 오토 버튼을 여기서 지정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데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메뉴들이 나오죠. 여기서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페인트 룩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장면 파일은 내부 메모리에 저장된 룩을 호출하거나 저장, 삭제할 수 있는 곳이고요. 두 번째 기본 룩은 FX6의 현재 룩을 선택하고 외부 럿 파일을 가져오거나 삭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건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제 모니터링으로 갑니다. 여기서 외부 출력들을 켜거나 끌 수 있고요. 아래쪽 출력 표시는 현재 화면에 표시된 여러가지 정보들을 SDI나 HDMI로 같이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켜놨지만 일반 촬영 시엔 이걸 꼭 끄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표시 켬 끔 기능은 선택적으로 원하는 부분만 끄거나 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 세세한 부분까지 조정할 수 있는데요. 아래쪽 표시 들어가 보시면 색상부터 센터 마크 디자인, 안전 영역, 화면비, 가이드 프레임까지 입맛대로 나만의 뷰파인더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피킹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온오프, 피킹 레벨, 피킹 색상을 여기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이 좀 안 좋은 관계로 레벨은 높음, 색상은 노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브라입니다. FX6는 두 가지 제브라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1, 2번 중에 고르실 수 있고요. 뷰파인더 옆에 있는 제브라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고르셔도 됩니다. 제브라 1은 구간으로, 제브라 2는 상한으로 사용되는데요. 제브라 1 레벨을 65로 하고 조리개를 10으로 하면 노출 65% 플러스 마이너스 5% 구간에만 빗금이 져집니다. 보통 피부톤 노출을 잡을 때 많이 사용하죠. 반면에 제브라 2는 상한이기 때문에 레벨을 90으로 설정하면 노출이 90 이상일 때만 빗금으로 표시됩니다. 사실 이 녀석은 촬영하는 환경이나 인원, 장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 영상으로 알파 시리즈 유저분들이 FX6를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FX6 핸드북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푸우 작가 물러갑니다. 푸바!